거야 저 새끼. 맞아요 맞아요. 당신들은 돈 벌 거야. 이게 종교야.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 중엔 유명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가수 임창정 씨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취재진과 만난 임 씨는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종목이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하루에 얼마큼 등락을 했는지만 딱 저한테 찍히고 저는 이제 30억을 사게 된 거잖아요. 한 달 동안 58억 뭐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 30억이. 저는 완전 충격이고 쇼크.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이게 이렇게 두 배가 되지? 야 이렇게 돈을 시켜본다고? 야 이제 나는 이제 살게 됐다. 우리 회사는 돈 걱정 없이 애들 실컷 만들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애들만 제작할 수 있겠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꾸 이제 피력하려는 느낌? 봐라, 내가 이러해서 나도 속았고 나도 피해자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저는 제 입장에서 수익이 실질이 낮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어느 회장님, 어느 국회의원 누구 유명한 사람들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나는 얼마 수익률이 얼마야? 원래 가격으로 갖다 놓는 우리는 그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아 그래? 그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래프를 다 보여주고 수익이라는 숫자를 저한테 다 보여줘요. 아마 영혼까지 갖다 팔아갖고 넣었을 거예요 기자님. 정말.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수익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난다는 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이 사람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근데 그렇게 신분증도 달라고 하고 휴대폰도 개통한다고 하고 네. 뭐 그렇게 했는데 네.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왜 이상하죠? 그게 왜 이상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내가 굳이 뭘 안 해도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편하게.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자기도 전혀 모르다가 부인이 이거 오빠 좀 이상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알게 됐다? 나의 원금은 20억. 근데 한 3주 전에 집사람 매입금액 이게 41억 얼마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 집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팀의 방식인가 보다. 왜 그렇게 믿으셨어요? 투자해 주잖아요. 우리 회사 엔터를. 어떻게 이상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어느 정도 눈을 감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제가 그때 그 수수료 입금 주는 거 계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회사 통장이에요. 어제 50도 입금해라. 지금이 회사가 24개가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건이 좀 특이했던 점이 고객들한테 받아야 할 수수료를 자신들이 세워놓은 법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인들이 뭐 승마장, 뭐 골프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점에 CCTV를 하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보받은 CCTV 영상인데요. 이 여성 매니저분이 굉장히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결제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카드를 긁어서 굉장히 길다란 영수증을 뽑아내거든요. 또 사진까지 찍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고객들이 수수료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가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 건데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금요일 저녁 시간에도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전화를 받던 직원이 카드 결제기를 만지더니 긴 영수증을 뽑습니다. 결제되는 카드들은 이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 신용카드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실현한 이익에 대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 카드깡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이랑 무슨 상관인지는 사실은 취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 주 주말에 갑자기 제보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강남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가 조작 일당들이 무슨 대책회의 비슷한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쭈글쭈글 가봤죠. 그 바의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라더견 씨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뭐 그런 뭔가 엄청난 거물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가 초기부터 투자를 했던 큰 손들이 모인 자리라고 했어요.
당시 라더견 씨에 대한 무슨 고소장이 접수가 됐대요. 이제 불안해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만약에 뭐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래봐야 크게 문제 안 된다. 난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취재를 해도 뭐 나올 게 없겠느냐. 나올 게 없는데 뭘 취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제보자에 대한 욕도 했어요. 이 제보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아가려고 한다. 내가 이놈을 언제까지 뭐 커버해야 되느냐. 뭐 주변 사람들이 뭐 납치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버렸든가.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상황극이 아니고서야 정말 뭐가 벌어지고 있고 주가 조작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라더견 일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금성 자산도 많고 만약에 보도가 터졌을 때 이들이 해외로 도주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쉽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태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폭락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수사당국, 감시당국과 함께 가야 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금융기관하고 수사기관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일뿐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제보자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주가가 다 하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폭락하는 종목들이 실제로 이들 일당들이 관리하고 있던 딱 그 종목들이었던 거예요. 이 폭락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건을 증명해주는 증거였죠. 그 당시 찌라시도 돌았습니다. 근데 이 찌라시가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금융이나 검찰도 이야기를 했죠. 이거 보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찌라시가 돌고 있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좀 곤란하다. 지금 하면은 조사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좀 기다려달라. 멈춰달라. 당시 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금융위와 검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 어떻게 할지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보도를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 같은 거죠. 이미 시장에 대한 충격이 엄청나게 컸지만 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오고까지만 하더라도 아무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JTBC가 단독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하한가를 맞은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한가 이유를 두고 의문이 일었습니다. 올해 초 저희 탐사 취재팀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해왔고 취재 결과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제보자 전화 온 거예요. 삼성동 사무실이 흘렀다. 텅 빈 사무실엔 컴퓨터 본체와 분리된 모니터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가 조작단이 모임 장소로 이용해온 서울 강남의 사무실입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휴대전화 200여 대가 쌓여 있었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고객 명의의 휴대폰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고객들의 주식 투자를 대신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일 수 있고 오늘 금융위원회는 내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를 조사했고 서울 남부지검은 작전 세력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다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치주가 뭔지를 몰라요. 솔직한 말로 우리는 우리끼리 하고 싶어. 더 이상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도 별만큼 벌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제가 1등석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그지 같은 애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 약을 팔 때도 이 약이 이랬었고 저랬었고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누구 엄마 이거 너랑 나랑만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 한 게 없잖아요, 사실. 단 한 명도 제가 로스 내고 한 고객이 없거든요. 여기에 이 판에서 리스크는 뭐냐면은 제가 없어진 리스크.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문제 아닌가. 정말 라더견 씨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손꼽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거의 전권은 라더견 씨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그게 행동주의 펀드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냥 굳이 그렇게 광고하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 돈만 벌면 되는 거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려고 그러면은 돈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투자 설명을 통해서 투자금이 많이 모이고 해가지고 돈이 빠지질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속 올라갔던 것이지 이제 그만 투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 더 많아지면은 언제든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증권사 계좌를 개설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계좌번호를 사진 찍어갖고 아마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매매폰 말고 지금 쓰시는 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어떤 어플을 하나 깔아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고객님 그 계좌가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매일매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나 저희가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신뢰가 있는 분들이거나. 몇 명 정도나 운영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사회적으로 알만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렇기는 해요. 수익이 언제 발생해서 어떻게 정산을 하면 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수료를 자기들이 세운 법인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이 1억이 났어요. 5천만 원은 대표님이 가져가시는 거고 5천만 원 회사에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시는 방법도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저희 법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 정산금이 50%라는 것도 사실 이게 범행에 되게 특유한 그 징표거든요. 유수에 투자 운용사를 가더라도 수익금의 50%를 주는 데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단계 주가 조작단 총책인 라모 씨는 불법적 통정 매매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핸드폰을 모아서 통정 거래를 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건 대표님 전혀. 네.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내부 직원은 자신이 직접 투자자들 명의 휴대폰으로 주식을 매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집 주소나 아니면 그 회사 그쪽으로 가서 매매를 시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노원구 어디에서 얼마 찍히잖아요. 내가 오늘 매매를 하러 간 장소를 찍은 거죠.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 찾아간 거 맞는지. 그래서 이거 못 찍으면 돈도 못 받아요. 지금 당장 빨리 5분 내로 체결을 시켜라. 매수를 얼마 던져라. 그 닉네임이 당근인데 당근이라는 사람이 항상 그 오더를 내리더라고요. 라덕현 씨가 지금도 통정 매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직원을 통해서 얻은 증언이나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그 고객의 주거지에 가서 고객의 휴대폰으로 거래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투자 판단은 맨 위에서 라덕현이 투자 행위 하나하나를 다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4월 20일 김용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은 자신이 가진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팔았습니다. 시간 외 매매로 거래해 605억 원을 얻었습니다. 이틀 뒤 주가가 폭락하며 SG발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라덕현 씨가 불안했나 봐요. 뭔가 또 던지거나 이게 폭락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위기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하자.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4일 전? 4일 전에 라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기회야. 그러면서 어떤 한 종목을 형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 사게 해.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 금요일 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하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왜요? 그렇게 돈을 맡기는 사람이 많다고 했거든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돈들도 있다고 했거든요. 아직 사지 못하는 돈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라고 그러면 되지. 왜 내 주변에 사라고 그런 거지? 근데 결국 막지 못했죠. 줄줄 무너지면서 대폭락을 했고 사람들의 피해가 훨씬 더 커졌던 거죠. 사실 라드건이 그때 어떤 스탠스였냐면 내가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검찰, 경찰 다 막을 수 있어. JTBC가 찍었다고 그래. 난 필요 없다고. 뭐 검찰 필요 없다고. 정말 공교롭게 월요일날 사건이 터진 거야. 말이 안 되는 그리고 JTBC에서 월요일 기사를 딱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 보도가 또 신의 한 수였던 거야. 이 보도가. 그리고 다음날 임창정 딱 터졌잖아. 손 나버린 거야. 저희가 접촉했던 피해자들 중에는 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혀 몰랐고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제가 갚아야 된다는 건 더더욱이나 아예 몰랐죠. 신용을 얼만큼 끌어쓰고 이런 얘기는 따로 하진 않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이제 한 번씩 수익이 지금 한 10% 15% 정도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제 그런 것들만 공유했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갖고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 빚으로 생겼습니다. 참고인으로 온 사람들 아니면 피해자로 온 사람들 이렇게 저희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피해 금액 규모가 몇 천만 원, 몇억 원 수준이 아니고 수십억에 달합니다. 이 가진 걸 다 팔죠. 집이고 뭐고 다 팔아야 되죠. 팔고 평생 일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갚는다고 해도 못 갚을 금액들이에요. 그런 종목의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다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어제 저희 취재진에게 이 세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듣고 온 이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안 받다가 임창정 씨에 대해서 취재를 하니까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창정이 형은 잘못이 없다. 내가 다 잘못하고 내가 나쁜 놈이다. 제가 아주 처음에 아니 보면은 직원분들이 주고 받거든요. 뭐 얼마 인출해가지고 어디로 넣고 뭐 거기까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진짜로 이거는 제가 모르는 점. 즉각적으로 진짜 이 모든 종목을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 모든 컨트롤하면은 저는 그냥 맨날 거기 처박혀 있어야 돼요. 라더견 씨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라더견의 지시가 주식 매매 및 매도 지시가 어떻게 팀원들까지 이어졌는지 저희가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량주니까 하나씩 던져주고요. 근데 하나 먹히니까 그 다음 거 사람들이 좀 물어보길래 좋은 종목을 추천만 한 것뿐이다. 사람들이 따라 샀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통정 매매를 물어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사기만 했을 뿐이다. 맞나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 핸드폰을 모아서 통정 거래를 하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건 대표님 전혀 계획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관여하거나 통화 거래는 요렇게 올라가는 통화 거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사고는 통화 거래가 아니죠. 돈을 빼간 사람도 있거든요. 돈을 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시 다른 돈을 가지고 이제 매도 물량을 갖다 받아주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가 양쪽을 다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은 통정 매매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건대 입구에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고객들 카드로 매출을 가공 매출을 그리고 있잖아요. 허위 매출은 아니고요. 그분들 매출을 드시고 가셨어요. 술을 가지고 가셨고. 투자자들의 어떤 직업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사실 오기 쉽지 않은 술집이긴 한 것 같긴 한데 굳이 거기서 그러시는 건 맞나요? 그러니까 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제가 돈을 받으려고 했으면 한 달에 1억도 못 받는데 제가 호프집이 있다. 그럼 거기 가서 그냥 뭐 양주 하나 팔아주세요. 제가 라더견 씨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건지 혹은 라더견 씨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 건지 지금도 저는 사실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능 하나 찍을 건데 투자 좀 해주세요. 우리 광고 하나만 넣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 양반이 나한테 돈 받았는데 광고 하나 못 찍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념상 저는 그건 성의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성의 표시. 네. 먼저 저 라더견의 무등록 투자 일임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드린다. 시세 조종, 주가 조작 이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무등록 투자 일임업 그리고 결과적 내 잘못이 아니라 뭔가 제3의 원인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다라는 걸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다 담고 있고요. 이제 저희에게 제대로 된 공정한 보도를 해라. 자기는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제보자에게 기만당해서 허위 보도를 한 그런 잘못이 있다. 이제 키움증권이 반대 매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이제 반대 매매를 진행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폭락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폭락의 배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락형 주가 조작이 있어왔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으로 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서특필하는 언론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분의 세계관은 확실히 다르다, 남다르다. 이 정도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전문직이나 똑똑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이끌어들일 수 있었던 걸까요?